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습을 하면서요. 그 버추얼박스와 아나콘다에 대한 버추얼박스와 우분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설치하는 것도 한번 잠깐 그 과정을 점검해 봤습니다.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따라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막 이 얘기한 수많은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솔루션들, 그것들이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을 모아서 통합 플랫폼을 만든 상용 제품입니다만, 그것들이 한 이해를 가상머신 샌드박스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들 운영하는지 또는 그렇게 구축하려고 노력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그것들은 참고의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스팍, 그것들을 또 그 잘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기본적인 기능 이해를 위해서 주로 이제 터미널 모드에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진행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것들은 참고 삼아 보시되, 다만 그러나 계속 언급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다들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번에 할 것들은 이미 리눅스는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거기에 아나콘다라는 우리 개발 환경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주로 가상 머신, 가상 환경의 문제. 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가상 머신이라는 것들은 별도의 운영 체제와 플랫폼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가상 환경이라는 것은 파이썬 내에서 서로 다른 버전들을 병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 관리라든지 또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을 이용할 것이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개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에클립스 같은 것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나콘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무엇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설치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뭐 별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주로는 지난 시간에 봤던 파이썬과 분석 패키지에 대한 얘기를 실제로 코드로 한번 쭉 리뷰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기반이 되니까 뭐 큰 양이지만 간단하게 1시간 정도의 점검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발판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분석 모델링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봤던 파이썬과 분석 패키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분석 모델링, 통계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에 이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실제로 코드로 실습해보는 뭐 그런 순서로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진행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치했던 우분투로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이런 정도로 넣을까요? 자,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터미널과 브라우저를 주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아나콘다를 먼저 설치하고 진행을 할 텐데, 당연히 이제 그런 면에서 봐서는 아나콘다가 상당 부분을 이제 추상화시켜서 우리한테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콘다의 리눅스에서의 아나콘다 환경은 사실은 윈도우에서 아나콘다 환경과 뭐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운영체제 이런 것들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점진적으로 스파크 이후에 계속 들어갈 때에는 리눅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제 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제 연습해 두시면 이 분야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나콘다 설치를 해보죠. 원래 제 경우에 아나콘다가 다 있었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일단 초기화시켜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한다면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아나콘다 우분투 정도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링크가 나오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anaconda.com에서 설치한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의 준비 사항들 이런 것들 있고 밑에 보시면 인스톨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먼저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탭에서 다운로드를 해보죠. 그래서 창으로 넘어가면 다운로드라고 나와 있는데 밑으로 좀 내려가 보죠. 자, 그러니까 아나콘다 인스톨러라고 나와 있네요. 윈도우, 맥OS, 리눅스가 있고 여기 리눅스의 64비트 부분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해보죠. 파일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작업은 우분투 리눅스에서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운로드가 완료된 것 같고 다시 원래 탭으로 와서 보시면은요. 자,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점검하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자, 실제로 다운로드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홈 디렉토리인데 여기서 iom 보죠. 보면 지금 아직 다운로드가 덜 돼 있네요. 다운로드 이제 완료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나콘다 3의 .쉘 파일이 다운로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주로 내용은 이런 쉘 명령입니다. 설치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쉘 명령이고요. 레스나 cat 명령을 통해서 보면 텍스트 파일을 볼 수 있죠. 자, Q를 통해서 퀴치입니다. Q를 누르시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대로 보시면 설명이 bash로 수행을 시켜라라고 나와 있네요. 3.7 그러면 3.7 이 부분이요. bash의 이 부분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복사를 누르고 여기서 붙여넣기를 해보죠. 그래서 수행을 시키겠습니다. 경로 설정을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홈의 다운로드스에 여기 지금 우리가 한글 폴더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못 찾고 있네요. 현행 디렉토리 밑에 있는 것. 웬일인가요? 잠깐요.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뀌어 있나요? 잠깐요. 그러면 지금 아나콘다 3의 2021. 이게 이 홈페이지가 새 이름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다 잊어버리시고요. 자, 여기서 배쉬 그다음에 현재 있는 아나콘다를 수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을 하니까 웰컴 하고 나오고 프레스 엔터 투 컨티뉴라고 나오네요. 엔터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라이센스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엔터로 쭉 나오신 다음에 여기서도 Q 알파벳 Q자를 누르시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accept license term yes 엔터. 그 다음에 설치 위치가 홈 밑에 자신의 이름 밑에 아나콘다 3로 할 것이냐 그러면 enter to confirm이네요. 엔터. 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작업은 아마도 쉘 프로그램에 의해서 파일을 원격에서 가지고 와서 압축 해제시키고 그리고 로컬 디스크에 지금 리눅스 로컬 디스크에 설치하는 뭐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앞에는 준비 작업이었고 지금 이제 설치를 하고 있군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테니까요. 뭐 아마 금방 끝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3분 정도, 3, 4분 정도 진행해서 지금 대략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스톨레이션 피니시트이고 이니셜라이즈 할 거냐? 뭐 예스로 하죠. 자, 그래서 설치가 완료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바로 적용이 안 됐을 것이고요. 엑시트로 나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컨트롤 알트 T 누르시거나 아니면 메뉴에서 가지고 와서 자 보시면 터미널을 수행을 시켰는데 여기 베이스라고 써 있죠. 자 이걸로 봐서 콘다 명령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콘다 엔터 또는 콘다의 버전 버전 2 아닌가요? 네 하이픈 2개 눌러야 되군요. 자 그래서 콘다 명령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윈도우 환경에서라도 아나콘다를 설치하셨다면 쉽게 아마 익숙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콘다 명령을 이용해서 헬프를 주시면 여러 가지 콘다 헬프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면에서 필요한 것은 예컨대 콘다 env 리스트를 하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가상 환경의 목록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현재 우리가 설치 막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베이스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화살표로 봐서는 이게 현재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세션에 이번 그 과정의 실습을 위해서 콘다 크리에이트하고 가상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임에 뭐라고 할까요? 파이스팍의 버전 3.8, 3.8이 지금 최신 버전일 테니까요. 그리고 파이썬 이퀄 3.8로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그러면 가상 환경이 PySP38이라는 이름의 가상 환경을 만들겠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상 환경을 만들 때 설치해야 될 패키지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패키지들이죠. 눈에 익숙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설치가 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보시면 콘다 env 리스트를 하면 원래 있던 베이스 이외에 지금 PySP38이라는 것이 새로 가상 환경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에서는 지금 화살표 스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현재는 베이스 환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콘다 지금 메시지 나와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콘다 액티베이트에
PySP 38이라고 치면, 자, 이번엔 맨 앞에 PySP 38이라고 나오죠. 이제는 PySP 38 환경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서 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콘다 deactivate라고 치면 다시 베이스로 돌아갈 겁니다.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콘다 create 그 다음에 PySP 인데 이것은 27로 해보죠. 그래서 이것의 네임을 PySP 27로 하고 파이썬 equal 2.7로 해주시면 PySP 27이라는 가상환경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이번엔 새로운 가상환경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3개의 가상환경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다시 콘다 액티베이트의 PySP 38 활성화시키면 그대로 갈 것이고요. 여기서 파이썬을 수행시켜 보면 파이썬 버전 3.8 최신 버전이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엑리스로 나온 다음에 만약에 이번엔 PySP 27을 활성화시키시면요, PySP 27이 되죠. 여기서는 파이썬을 수행시키면 파이썬 버전 2.7이 수행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버전인 것들을 볼 수 있죠. 유의할 점은 이렇게 가상 환경을 만들면 이것들은 그 상태에서 PySP 27에서 만약에 추가된 패키지를 설치하면 파이썬 버전 2.7용 패키지들이 설치가 됩니다. PySP 38에서 패키지를 설치하면 PySP 38용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파이썬 패키지의 버전 디펜던시를 관리하는 용도일 뿐이고요. 데이터는 그것과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PySP 27에서도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고 PySP 38에서도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죠. 그래서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파이썬 버추얼 엔바이러먼트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venv, pip, env 등등이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콘다 명령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자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venv를 쓰기도 하고 pip-env를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기본 취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파일은 별개로 존재하되 서로 다른 버전의 파이썬과 관련된 패키지를 버전별로 병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한 번에 하나씩만 활성화됩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 지금 PySP 27이니까 저희는 38 최신 버전으로 옮겨가도록 하죠. 그러면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 38로 가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콘다의 리스트를 보면 현재 이 가상 환경에는 각각 이런 버전, 예컨대 보시면 파이썬 3.8.10이 깔려 있고요. 관련된 것들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각각의 버전들은 여기에 호환성이 맞춰져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들을 뭐 진행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몇 개는 미리 생각나는 대로 한번 설치를 미리 해보겠습니다. 콘다 인스톨 하고 우리 앞에서 봤던 numpy pandas matplotlib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겠어요. c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이키트 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머신러닝 얘기를 할 때 혹시 필요할 수 있으니까 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피터 노트북도 없네요. 주피터 노트북도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콘다 인스톨,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자, 그러면 콘다 인스톨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설치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손쉽게는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정한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패키지를 설치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예컨대 펜더스면 펜더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설치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디펜던시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소위 패키지 매니저이죠. 디펜던시를 관계를 찾아서 실제 설치하는 파일들은 원격의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에서 가지고 와서 설치해 줍니다. 자, yes를 누르시면 설치가 되겠죠. 자, 설치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볼까요? 콘다 리스트에 자, 우리가 간단하게 제 기억에는 뭐 한 몇 가지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설치했을 뿐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131개, 여기 지금 콘다 리스트 하면 목록이 나오는데 그것을 파이프로 받아서 워드 카운트의 라인 숫자로 해서 보니까 141개의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펜던시 관리를 얼마나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한 대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그때그때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환경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용할 프로그램 소스 및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일을 좀 올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은 편의상 여러분들 리눅스 안에 있는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게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위치로 가주십시오. 혹시 잘 안 보이신다면 이 위치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지금 올렸는데요. 5번째 시간에 들어가는 실습 코드로 해서 놨고요. 이 위치에 가신 다음에 h5.zip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다운로드가 된 것들을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자, 이거는 지금 내가 내려올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압축해제 시키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보시면 제 경우에 다운로드해서 보면 지금 h5.zip이 있습니다. h4.zip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h5.zip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것들을 제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예컨대 이것들을 이렇게 하죠. 올라오고 디렉토리 한 다음에 스파크 세션이라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맛에 맞도록 이름을 붙이시면 되겠어요. 가장 편리한 위치에다가 저는 스파크 세션이라고 잡고 아이고 잘못됐네요. 그러면 무브의 스파크 세션인데 이거를 세션으로 바꾸겠고요. 뭐야? 예, 이게 스파크 이거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무브에 다운로드에 있는 h5.zip을 밑에 있는 스파크 세션으로 옮겨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은 것들은 아마 디폴트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갈 거고요. 그것들을 임의로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폴더 만든 게 지금 제 경우에는 스파크 세션이라는 폴더를 홈 디렉토리 밑에는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리로 올라가 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언집으로 h5.zip을 언집으로 풀고 나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h5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 경우에는 홈 디렉토리 밑에 스파크 세션이고 그 밑에 지금 h5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5 지금 다운로드 받은 것들을 언집으로 풀고 나니까 그 안에는 IPNB 파일들이 있고 SS의 데이터 파일과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워킹 디렉토리로 이용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지금 파이스팍 38 버전으로 지금 가상환경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컴퓨터 노트북으로 실행을 시켜 보시죠. 자, 다시요.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이 나왔고요. 현재 위치에서 지금 h5.zip과 h5 폴더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는 주로는 이걸 이용할 테니까 위치를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자, 그래서 주로
이걸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보면 H5 폴더에 있죠. H5를 클릭해 보니까 H5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sset 폴더로 들어가면 파일들이 있고요. CSV 파일 이런 것들은 comma separated value 해서 이런 파일들, 간단한 파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IMDb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파일들 또 있습니다. 영화 평론되는 파일들이요. 이런 데이터 파일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면 이런 노트북이 있는데 지금 여기 IPyNB라는 거는 IPython 즉 그 인터랙티브 파이썬 IPython 이 말씀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나요? IPython이라는 게 원래 있었습니다. 일반 파이썬 .py 말고 .ipy로 인터랙티브 파이썬으로 그 좀 개량된 모델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브라우저 기반의 노트북이 만들어졌고요. 현재는 아이파이썬과 주피터 노트북이 통합되었어요. 그래서 아이파이썬은 백엔드로 들어갔고 주피터 노트북은 이 브라우저 프론트엔드로 넘어왔죠. 어쨌든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그런 아이파이NB 노트북이고요. 예컨대 지금 H5의 100을 클릭해 보시면 브라우저 기반으로 이 역시 뭐 윈도우에서 만약에 사용하셨다면 아주 익숙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주피터 노트북의 환경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지금 백엔드의 커널, 여기 커널을 보시면 커널이 지금 운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커널에 체인지 커널을 파이썬 3로만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파이썬 2 뭐 이럴 수도 있고 또는 R도 여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R 또는 뭡니까? 뭐 줄리아 이런 것들도 설치해서 함께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백엔드에 있는 아이파이썬과 프론트엔드의 브라우저 기반의 주피터 노트북이 통합돼서 지금 이용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때 브라우저 내에서 각각의 셀이 편집창입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고 나면 여기 지금 이 테두리가 보이죠?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커서가 나오고 계속 여기서 뭔가 수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즘 헬프 결과와 안녕하세요라는 결과가 함께 나왔죠.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스케이프를 누르면 활성화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이지만 컷은 없어졌습니다. 화살표, 지금 제가 화살표를 누르고 있거든요. 화살표를 위로 누르고 활성화된 모습들이 계속 위치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 리눅스의 VI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편집 모드와 커맨드 모드로 나뉘고 이스케이프를 눌러서 커서가 없어지면 이건 커맨드 모드입니다. 여기선 수행시킬 수가 있어요. 수행은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수행이 될 거고요. len 하고 했을 때 여기 지금 help len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닥스트링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이죠. 여기서도 run 버튼을 누르면 수행이 됩니다. 한 번 수행될 때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지만 편집을 하려면 엔터를 누르면 편집이 됩니다. 그러면 커서가 나오고요. 여기에는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스케이프를 누르면 다시 커맨드 모드가 되고요. 그래서 커맨드 모드와 편집 모드를 구별한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이거는 뭐 그냥 유지시켜볼까요? 이렇게 그냥 두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셀은 지금 이 부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이
특강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혹시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약간 양해해 주시고요.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잠깐 리뷰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요. 또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시죠. 자, 각각의 셀인데 셀이 활성화될 때마다 여기 보시면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마크다운으로 바꾸면 이 라인 넘버가 없어지죠. 마크다운은 코드가 아닙니다. 마크다운은 마치 HTML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인 것처럼 마크다운 랭귀지는 그런 마크업 랭귀지와 거의 흡사한, 근데 인터넷상으로 외부로 보여주기보다는 자체 인트라넷에서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로 교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TML과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로로 하면 마크업, 여러 가지 마크업 랭귀지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일반 노트로 쓸 수 있는 것이고, 헤딩에서 마크업으로 이용하거나. 자, 다시요. 이 부분은 이렇게 코드로 바꾸면 코드가 되죠. 그리고 이건 없애야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맨 끝에 퀘스천 마크를 누르면 마치 헬프의 과 같이 헬프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제일 위에는 지금 마크다운인 걸 볼 수 있고, 엔터를 쳐보면 이게 샤프가 하나여서 H1, HTML의 H1과 유사합니다. 두 개라면 H2, 3 해서 런을 할 수 있고, 또는 간단하게는 Shift 엔터 누르시면 수행이 됩니다. 다시 올라와서 엔터 치고 줄여나가면 다시 큰 글자가 되겠죠. Shift 엔터. 그래서 편집하거나 커맨드 모드에서 Shift 엔터로 수행하거나, 만약에 컨트롤 엔터 치면 수행은 되지만 활성화된 창은 위치를 그대로 잡고 있고. 자, 이게 기본적으로 그 예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를 보시거나 헬프를 보시면 헬프에 여러 가지 단축키 부분이 있거든요. 키보드 숏컷을 누르시면 여기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용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그러면 생활이 이제 편리해지시죠. 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 H5 언더 100은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소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컨대 def 지금 4번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수행시키는 수행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컨대 아주 초기화 시킨다면 커널의 리스타트의 클리어 풋으로 해서 클리어를 시키면 애초에 코드만 남고 수행은 없어져서 전부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Shift 엔터 1번, 그죠? Shift 엔터 2번 결과가 별도 창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Shift 엔터 3번. 그래서 3번 창을 보시면 define 펑션인데 square a를 받으면 닥스트링으로 나오고, 닥스트링이라는 건 여기 트리플 코트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만, 이것도 이제 스타일 가이드에서는 예컨대 펑션 경우에는 input 아규먼트, 그다음에 output 아규먼트, 그다음에 주요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아예 하도록 규격이 명시화되어 있죠. 자, 그래서 A를 받으면 A의 제곱을 리턴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네요. 그래서 헬프를 주니까 여기 닥스트링에 있는 내용들, 리턴 이 내용들이 닥스트링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헬프의 내용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면 소스 코드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맨 뒤에 퀘스천 마크나 맨 뒤에 퀘스천 마크 그 두 개는 일종의 매직 커맨드라고 해서 원래 파이썬 명령이 아니라 주피터 노트북에서 편리하도록 보충해서 만든 명령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면 편리합니다. 물론 이러다가 여기에 인서트에 above, below에서 셀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시키고 여기에 뭔가 다른 명령을 줄 수도 있죠. 예컨대 이걸 주고 한 다음에 예컨대 키보드 M자를 누르시면
마크업으로 바뀝니다. 단축키죠. 그리고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다시 올라와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알파벳 D를 2번 누르시면 딜리트입니다. 자, 등등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수행시켜 나가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서트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인서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이냐면 L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L하고 점 누른 다음에 탭을 누르면 여러 가지 헬프 창이 나서 L이라는 여기 지금 파이썬의 리스트이죠. 리스트 오브젝트에 부착되어 있는 메소드의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였고요. 이건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명령 쭉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파이썬 뭐 랭귀지를 일일이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마크다운인데 여기 보시면 엔터를 눌러 보시면 편집창이 나오죠. 그래서 양쪽에 스타를 눌렀다. 그 다음에 달러와 달러 또는 달러와 달러 사이의 명령 주면 수식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시 또는 스타를 누르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요. 그래서 달러 P, 달러 R 양쪽에 달러를 주고 달러 사인을 주고 중간에 무언가 주면 이건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저기로 먹히겠네요. 그래서 Shift 엔터 누르시고 이것들은 MB로 보죠. 레이텍이라는 수식 표현을 위한 별도의 스크립트 언어 규격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간혹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꽤 나올 거예요. 복리 계산하는 공식을 예컨대 프린시플 원본에다가 2의 제곱승으로 해서 기간을 적용하겠다. 물론 2는 지금 복리 계산을 할 때 연간이 아니라 예컨대 분기, 반기, 매일 기준으로 등등으로 이렇게 뭐 이 복리 계산을 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연 로그 상수이죠.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밑에 부분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랭귀지를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경우에 이 퍼센트로 되는 것들은 전부 매직 커맨드인데 이런 것들은 원래 별도로 파이썬에서는 예컨대 데코레이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함수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아예 매직 커맨드로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것들을 수행시킬 때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등을 이제 체크하도록 만든 것이네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뭐 참고해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라면 이 퍼센트의 타임잇 같은 거 타임잇은 퍼센트를 주면 셀 단위이고 커맨드 단위고 퍼센트를 주면 이겁니다. 셀 단위거든요. 그래서 요 전체 셀에 대한 시간 측정, 요 커맨드에 대한 시간 측정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평균 내서 해서 각각 특정한 명령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등을 이제 퍼포먼스 체크를 하기 위한 뭐 그런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Shift 엔터를 누르시고 보시면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밑에 부분은 이 아이파이썬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예컨대 느낌표하고 명령을 주면 그러면 시스템 명령이 잡힙니다. 여기 지금 리눅스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주고 보면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서 목록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또 맥히네. 그래서 ls-a로 해서 현재
또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와 함께 현행 디렉토리가 어딘지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예컨대 %% 하면 이건 마찬가지로 매직 커맨드이지만 여기에 SV를 주면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 이 그래픽 스크립트를 통해서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SVG를 통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줄리아 커맨드가 있다면 줄리아, 인터프리터가 있다면 그걸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넘파이를 이용한 것은 우리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등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여기 지금 캐릭터.jpg가 제가 아마 여기 넣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없네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수행시키면 에러가 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은 적당한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뭐 여기 코멘트로 막아놨으니까 아마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컨대 from ipython.display에서 이미지라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예컨대 웹에서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freeimages.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등등으로요. 예컨대 유튜브 같으면 유튜브도 ipython 내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ML도 이용할 수 있고 등등입니다. 요컨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ipython은 우리가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인데 여기에는 마크업 랭귀지 같은 걸 통해서 또는 마크다운 랭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보고서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예컨대 리포팅도 되고 또는 자신의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파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한 다음에 HTML로 가져오면 당연히 웹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마크다운이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일반 파이썬으로 변환시켜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파이스팍을 이용할 때도 이 환경을 좀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익숙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와서 200의 넘파이 인트로를 보시면 넘파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넘파이를 따로 얘기할 입장은 아니니까 여기 지금 간단하게 점검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거나 딥러닝을 하게 되면 이 넘파이 핸들링을 필연적으로 하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스팍이나 파이스팍에 엠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상당히 방대하게 있는데 그러나 딥러닝 같은 경우는 그 엠립에서 그렇게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른 제3의 툴들을 이용해서 근데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것들과 연계해서 작업하는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하죠. 예컨대 케라스 같은 것들이요. 이거 일일이 또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들 텐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케라스라는 걸 통해서 일단 스팍이나 파이스팍에 케라스를 적용시켜서 여기에 텐서 플로우나 또는 파이토치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예컨대 그 일부 필요한 것들을 그 이 케라스를 경유한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가지고 와서 스팍에서 이용하거나 이렇게 서로 통합해서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죠. 자, 이때에는 스팍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컨대 뒤에 얘기할 RDD나 또는 데이터 프레임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서 또는 케라스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들은
바탕에 numPy의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앞에 설명을 좀 드렸었고 지금 여기서 그것들을 한번 점검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 파이썬 데이터 모델은 파이썬은 인티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예컨대 a equal 20이라는 뭐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C에서 보는 int라고 선언하고 가는 것과는 달리 인티저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C 코드가 이런 코드의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앱스트랙트 시켰기 때문에 인티저 하나에도 여러 가지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very high level language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코드는 파이썬의 소스 코드이고요. 파이썬에서 인티저를 디파인하는 소스 코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이썬 언어를 얘기할 때 어찌해서 파이썬이 구성되는지를 사실 제대로 보려면 이런 로우 레벨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 나중에 에러를 잡거나 아니면 성능 개선을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죠. 그래서 뭐 소개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 삽입시켜 봤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 이건 numPy 경우에는 ND 어레이로 말씀드렸죠. 여기 한번 보시죠. numPy 버전은 지금 1.20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치된 버추얼 환경에서. 그래서 여기서 예컨대 랜덤 넘버를 주고 여기는 지금 매트롤립을 지금 PLT라는 모듈, 파이플럿이라는 모듈, 매트롤립 라이브러리에 있는 파이플럿 모듈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픽 이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컨대 지금 run configuration입니다. configuration은 지금 피겨는 그림을 그리면 가로가 10인치, 세로가 6인치짜리의 그래픽 패널을 이용하겠다. 소수점 네이치까지 쓰겠다. 등등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ND의 얘기는 여기서 나오네요. numpy 임포트를 하고 random.randomn에 2x3 하면 2x3에 랜덤을 만드네요. rand n이기 때문에 normal distribution, 사실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거기서 랜덤 넘버를 2x3, 2x3의 행렬로 생성시켜 달라. 그것들을 각각 스칼라 곱을 했고요. 이것들의 쉐입은 2x3 매트릭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ND 어레이를 만들 때는 이렇게 일반 리스트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딕셔너리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 타입을 보면 이것은 지금 int 64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PC 환경에 맞도록 데이터 타입을 지금 설정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numpy 표준 데이터 타입이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밑에 보면 ND 어레이를 이용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는 정도로 하고 제가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한번 유념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그 이유는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모델링 이런 툴들을 가지고 이런 패키지를 가지고 실제로 모델링하는 예를 볼 텐데 그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진행을 할 것이거든요. numpy를 지금 따로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리뷰한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ND 어레이도 어레이이기 때문에 인덱싱 슬라이싱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인덱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 파이썬 기본 코어 랭귀지에서의 인덱싱보다 numpy의 ND 어레이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뒤에서 볼 팬더스 경우에는 팬더스에서 특히 인덱싱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하다 보면 분석할 때 다차원 분석을 할 때 그런 이 축의 문제요. 엑시스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축을 중심으로 그리고 인덱스를 어떤 걸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그런 모습을 뒤에서 우리가 좀 더 보충해 보도록 하죠. 여기 팬시 인덱스 이제 그런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T 8x4의 매트릭스를 만들고 8x4요. 그리고 거기에는 empty입니다. 빈 곳으로.
실제로는 제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0에 거의 가까운 예컨대 0. 몇몇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뭐 이런 식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두고 거기에 하나씩 레인지 0부터 8까지 그러니까 0부터 7까지네요. 8개의 그 레인지 값을 그래서 0부터 7까지 해서 로우별로 지금 들어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생성된 다음에는 근데 그걸 가지고 위치 값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고요. 그죠? 4번 로우, 3번 로우, 0번 로우, 6번 로우. 끝에서부터 기준으로 잡아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로우 축과 컬럼 축으로 해서 좌표로 특정 데이터 포인트를 추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등등의 얘기죠. 그러고 나서 예컨대 축을 트랜스포즈 시키거나 열을 행으로 행을 열로 바꾸거나 아니면 리쉐입하거나 엑스를 바꾸거나 이 주로 다차원 데이터 얘기고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바가 많으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니버설 함수는 전체 어레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함수 만들어진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애그리게이션이라든지 등등을 할 수 있죠. 조건에 대한 연산 뭐 이런 것들 뭐 이미 대략 뭐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보충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소팅과 그 집합 연산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과 파일 핸들링. 자,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뒤에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선형대수에 관련된 것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잠깐 잠깐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뒤에 파이스팍으로 예제를 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전제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리니어 알지브라는 뒤에 사이파이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넘파이에도 이미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할 때는 이 선형대수가 아주 필수 불가결의 것이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시죠. x가 있고요. y가 있는데 x와 y의 닷곱을 하니까 즉 x 행렬과 y 행렬 2바이 3, 3바이 2 그러니까 2바이 3의 닷곱 행렬이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행렬 곱이나 벡터 곱 등등을 하는 모습을 지금 넘파에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소 시간이 경과해서 넘파이 얘기까지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조금 좀 미뤄지네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펜더스 얘기 정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